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따라쟁이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영상이네요. 앞에 이제 두 개의 영상을 했었는데, 세 번째까지도 그래도 제가 찍게 됐네요. 오늘 좀 이제 이야기 해드릴 것은 그거예요. 옛날부터 이제 저는 되게 이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돈을 쫓지 말고 열정을 쫓으면 그 이후에는 돈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제 전공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저는 대학원까지 나왔고요. 석사를 졸업을 하고 근데 박사 과정까지 했어요. 뭐 박사는 아직 졸업은 못했지만 박사 과정을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까지 갔다라고 하는 건 그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그 학문이 재밌었기 때문에 저는 갔던 거였거든요.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항상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열정을 쫓아라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회사의 선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직을 하는 과정도 있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주변 뭐 박사 선배님들, 그다음에 뭐 박사 동기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저는 이제 당연히 돈 때문에 흔들렸었어요. 그 당시에도 모르겠어요. 제가 돈을 좋아해서 그런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연봉을 많이 준다라고 하면 제 입장에선 굉장히 흔들렸었거든요. 그게 뭐 약간 그 열정적인 것과는 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주변에서는 다들 그 일을 하지 말고 너의 열정을 좀 더 불태울 수 있는 일을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해드렸어요. 해줬어요, 저한테. 근데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고, 그래서 저는 중간에 그런 분들과 조금 멀리 하게 됐어요, 관계적으로. 지금은 거의 연락을 많이 않고 지내거든요. 그게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학교에 연관된 일로 가끔 이제 부딪히다 보면 그분들의 결과는 지금 이제 그 당시에 봤을 때 지금은 결과죠. 열정을 쫓은 분들의 결과를 봤을 때는 아마 아직도 열정을 쫓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좀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돈은 별로 관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 돈에 관심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해요. 근데 정말로 이제 열정을 쫓으면 정말 돈이 따라오는 문제냐를 봤을 땐 저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원을 갔을 때 박사를 간다라고 하는 건 그 박사 과정을 끝내고 이제 임용을 하고자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되기 위해서 임용을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근데 그 교수님이 돼도 바로 뭐 내가 박사를 졸업한다라고 해서 바로 임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시간 강사를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강 강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메인 정규 강사는 아니었었는데 특강을 담당하는 강사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특강 강사의 길, 그 다음에 시간 강사의 길, 그리고 겸임 교수의 길, 그리고 나서 이제 임용을 할 수 있어요. 그 점수들이 차곡차곡, 경력의 점수들이 차곡차곡 쌓여야지. 그리고 또 이제 나를 좀 이렇게 잘 챙겨주는 교수님 밑에서 같이 연구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연구를 하거나 아무튼 그 학문을 하는 일로 인해서 제가 먹고 살 정도의 수입이 당연히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다른 일을 이제 본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박사를 갔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박사 선배님들에 대한 시선도 그렇고 저희 지도 교수님에 대한 시선도 제가 당연히 임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하게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임용을 하기까지의 수입이 생각보다 적거든요. 기회비용이 너무나도 커요. 그리고 정말로 임용에 완전히 몰두하신 분 같은 경우는 직장을 그만두고 완전히 임용에만 몰두를 하고, 그래서 연구 점수를 쌓아서 이제 임용을 하는데, 당연히 저는 본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과정에서도 당연히 밀리겠죠. 완전히 임용에 이제 몰두하신 분들을 보면 저와 당연히 밀려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임용 후에 뭐 생각보다 많은 경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경제적인 그런 먹고 살 정도의 노후를 걱정하지 않는 정도의 뭐 급여를 받는다라고 했으면 혹했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요새 대학교에서 임용이 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나의 일생을 보장해주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생각보다 교수님들도 힘들다. 그래서 제가 졸업을 안 했죠.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일부러 졸업을 딜레이를 계속 시키고 약간 교수님의 사정권 밖에서 멀어지려는 전략을 취했고, 가끔 이제 연락은 주시는데 저에 대한 제 생각은 졸업은 천천히 추후에 제가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밝혀놓은 상태예요. 어쩌면 졸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졸업을 안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는 거의 학교만 해도 대학교 4년, 석사 2년, 박사 2년을 다녔으니 대학교 이후 과정만 4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총 20살 이후로 학교를 8년이라는 시간을 더 다녔어요. 8년이라는 시간을 다녔고, 그만큼 제 학문이 좋아서 했는데 그 학문의 열정이 제 수입을 결정해주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돈에 관심이 더더욱 생기면서 돈 공부를 오히려 했더니 돈 공부를 오히려 몇 년 안 했어요. 지금 한 2년? 2년에서 3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벌어들인 수입이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커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은 그렇게 큰 열정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때문에 열정이 생긴 거지, 열정을 쫓아서 이걸 하다 보니 돈을 번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좀 저는 바뀌었다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저는. 그러니까 열정을 쫓아서 그 이후에 돈이 온 게 아니라 돈을 쫓다 보니 돈이 생기고 열정이 생긴 거예요. 제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회사 생활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 진짜 적은 월급을 받고 일을 했거든요. 진짜 적은 월급.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그냥 아무런 세상 물정 모르고 들어간 입사를 해서 다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큰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로 일을 했고, 제가 그 급여에 불만을 갖고 이제 저의 직장 상사에게 이직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그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는 아직 이직을 할 단계가 아니다.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일해라. 여기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돈은 언젠간 따라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직장 상사는 아직도 그곳에 있거든요. 이제 제 주변 얘기로 듣기로는. 근데 그 직장이 제가 만약에 계속 있었다고 하면 지금 한 8년차, 9년차 정도 됐겠는데, 그 9년이란 시간이 흘렀다라고 해서 급여 체계가 절대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9년차에 비해 적은 월급을 아마 받고 다녔을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결국 열정을 있게 일한다라고 해서 절대로 돈이 따라오진 않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직급이 올라갈수록 권한이 많아지면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책임질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몸으로 액팅하는, 이렇게 뛰어다니는 일은 적어질 수도 있겠는데, 권한들이 많이 생기면서 자꾸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회사의 매출에 대해서 관여할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오히려 직급이 올라가면 급여가 올라가긴 하죠. 근데 그 급여 올라가는 대비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제가 나중에 아이를 낳고 자식이 생긴다고 하고 누구에게 이제 강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특히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학교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대학생 친구들이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게 이제 급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 이제 전공을 하고 졸업을 했을 때. 근데 그때 좀 미안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교수의 신분으로, 물론 정규 교수는 아니었지만 교수의 신분으로 아이들 앞에 섰을 때 강의를 할 땐
돈을 쫓아라라고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돈을 쫓아라. 그리고 이 전공이 돈이 되는 전공이다라고, 돈이 안 되는 전공이다라고 또한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없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면 나중에 너네가 잘 되고 그러면 돈이 많이, 이런 얘기밖에 해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좀 미안하긴 한데, 좀 그러네요. 어쨌든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열정을 바친 그것들을 생각을 하면 참 약간 돈과는 먼 일을 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물론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본인의 열정을 불태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그 열정 뒤에 돈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기대치를 조금 줄여놓으셔야지 나중에 타격이 없어요. 저는 열정을 그만큼 바쳤는데 그만큼 돈이 따라오지 못해서 되게 심리적인 타격이 많았었거든요. 뭔가 허탈감도 많이 왔었고. 근데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으시려면 조금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열정은 열정에 대한 건 따로고, 돈을 버는 공부는 또 따로 하셔야 된다.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돈을 쫓아서 돈을 공부하고 돈을 추구하다 보면 돈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열정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너무 돈 얘기해서 또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뭐 열정을 따라가고 돈을 쫓아가는 건 개인의 가치관이죠. 하지만 돈을 쫓아간다라고 해서 열정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름의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을 해주고,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가치관 역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제 경험과 관련된 얘기, 아니면 이제 슬슬 그런 얘기들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PDF 전자책으로 돈을 벌게 된 과정과, 그리고 주제 선정, 뭐 그러한 좀 어쨌든 실제로 이제 무자본 창업, 지식 창업을 하게 된 방법적인 노하우도 이제 같이 공유를 할 거고요. 지금 그거에 대한 것들은 또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보시기에는 막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나름 이렇게 정리를 테이블 위에 해놓고 그걸 보면서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제 노하우 같은 경우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정리가 끝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모두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